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 TV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그 야외에 좀 나갔다 왔는데요. 이제 벚꽃이 너무 하얗게 이제 만개한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정말로 어떤 모든 것들이 또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거의 이제 종식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좀 경제도 풀리고 여러분들 마음도 얼어붙어 있었던 것들이 좀 풀어지면서 좀 역동감이 있는 경제와 함께 또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요, 그 새만금에서 그 남북 이축, 어떻게 보면 도로에서 가장 핵심 라인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 방송 이제 보시는 분 중에서도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지역이 바로 이 남북 이축도로인 것 같아서 이 남북 이축도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남북 이축도로는 새만금에서 십자가형 도로로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도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동서 1축은 이미 개통이 되었고, 그리고 동서 3축도 이제 개통이 되었고, 동서 2축도 새만금에서 신포항까지, 현재는 신포항에서 전주까지 연결되는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가 계속해서 공사 중에 있으며 2024년도에 마무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 남북 이축도로는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1단계와 2단계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1단계는 바로 올해, 그리고 2단계는 내년에 개통이 완료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내년쯤 되면은요, 새만금의 가장 핵심 도로, 우리가 십자가형 도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십자가형 도로 동서 2축과 그리고 남북 2축 도로가 완성이 됨으로 해서 새만금에 대한 개발 탄력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핵심 지역으로 떠오를 지역들, 부안에서 과연 어디가 있을까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하면은요, 동서 1축 도로는 이제 군산 쪽에 있는 도로라고 볼 수가 있겠고, 동서 3축 도로는 이제는 부안 쪽에서 신태인까지 연결되는 그런 도로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도로하고 이 도로는 이미 개통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는 이 새만금 신항만, 그리고 신포항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도로가 바로 동서 2축 도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도로는 일찍이 작년에 이제 개통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해서 현재 김제 쪽으로 연결되는, 그리고 전주까지 연결되는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가 2024년도에 완공된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남북 1축 도로가 바로 이 방조제 사업이 남북 1축 도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남북 1축 도로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이제 완공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한참 진행 중인 도로가 바로 이 남북 2축 도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 중에서 1구간인 도로와 2구간인 도로. 자, 1구간은 이 도로는 이제 올해까지, 그리고 2구간은 이제 내년까지 도로가 개통이 되면 2023년도가 되면은 새만금 동서 2축 도로와 그리고 남북 2축 도로가 공사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십자가형 도로가 되게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주변 내부 용지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가장 중심도로, 핵심도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새만금은요, 인구 유입 효과, 새만금이 개발되면 될수록 인구 유입 효과는 바로 이 내부 용지는 인구가 30만 명, 그리고 이 외부 용지에는 40만에서 50만 명 정도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을 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땅들은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없죠. 이런 부분들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 쪽에 있는 땅 중에서 개발이 가능한 땅들, 그리고 그 중에서 핵심 세력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땅을 미리 선점을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 새만금 어떻습니까? 내부 용지하고 가깝게 있는 부안에서 도시지역 내에 있는 땅을 선점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해서 확장을 한번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도로가 바로 이 도로가 남부 2축 도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남북 2축 도로로부터의
부안권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땅은 무엇일까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도시지역 땅을 좀 많이 강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아니 도시지역만 돈 되냐 이러신 분들도 이제 간혹 있습니다. 물론 그 땅들이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는 통계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때 보면은 도시지역 내에 있는 땅들에 대한 어떤 집가 상승이 조금 더 빠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입지가 좋은 비도시지역에 있는 땅도 사실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그리고 개발되는 과정 속에서 먼저 올라가는 것을 잡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기 때문에 도시지역 내에 있는 땅들을 먼저 제가 권해드리고 나서 도시지역이 어느 정도 일정 단계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비도시지역도 당연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럴 경우에 제가 이제 비도시지역에 있는 땅을 이제 추천을 해드리게 되는데, 자, 지금은 도시지역의 상승 속도가 크기 때문에 그 도시지역에 있는 땅에 여러분들이 편승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단위 시간당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북이축도로에서 접해져 있는 도시지역은 어디일까요? 바로 개화도 섬 전체가 도시지역 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이제 의복리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의복리 일대는 바로 청어조수지까지 끼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개발 잠재력이 상당히 클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백년리 일대, 요 일대에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좋습니다. 만약에 투자 어차피 하실 거면은 계획관리 지역에다가 묻어두는 것이 현명하고요. 지금 가격이 또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새만금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기대 심리가 극대화되어 있는 그런 시점이다. 자, 그런 상황에서 투자 수익률을 얼마 정도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여러분들 물론 이쪽에 있는 지역도 추천을 해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투자를 해서 투자 수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도시지역 내에 있는 상업지역, 주거지역을 먼저 추천을 해드리고 이후에 확장성이 있는 자연녹지, 생산녹지, 그리고 이제 보돈녹지 쪽으로 해서 순서대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개화도라고 하는 이 섬 자체가 과연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모가 될까요? 자, 여러분들 주변에 보게 되면은요, 여기 같은 경우는 농림지역, 현재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새만금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개발이 어려운 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새만금 지원도로 그리고 이어지는 남북 삼축도로 그리고 새만금 남북 이축도로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 내부 쪽으로 연결되는 이런 도로망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새만금 개화도에 집중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섬 전체가 다 개발될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자체 중에서 주거지역은 너무나도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어떻습니까? 부르는 게 값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다가올 정권은요, 지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이 내부용지로 개발이 되면서 여기 도시와 연계한 메가시티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을 해본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경우에 당연히 엄청난 수혜지역이 될 것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그 지역 중에서 주거지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거지역이 없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고 당연히 개발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수요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땅값은 부르는 게 값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월 9일 날 이제 취임식을 통해서 10일부터 이제는 들어오고 6월 초에 지방선거가 있은 이후에는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가격 급등 현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새만금에 그리고 이 남북 이쪽 관련해서 투자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더 늦기 전에 투자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가격이 또 올라갈 것이고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제는 새만금에
특히 남북이축도로 주변에다가 도시지역 내에 있는 땅을 더 이상 구입하기는 어렵게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과감성, 결단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원앤원 TV를 한번 신뢰하고 믿어보시고 투자를 결정하신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 당연히 2, 3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률을 크게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데가 이제 의복리 일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의복리 일대에 지금 현재 램프가 들어온 IC가 여기에 들어오고 IC로부터 의복리 일대로 진입도로가 개설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IC가 들어오고 바로 대화도 쪽으로 해서 진입도로가 개설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IC로 인해서 당연히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지역은 이 청호조 수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주변 일대가 신시가지로서에 대한 어떤 기대감, 택지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상존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더욱더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새롭게 뚫리는 도로, 또 역세권 주변, 그리고 공항, 항만 주변, 이런 지역들은 기업들이 몰리고 사람들이 몰리고 그리고 돈이 몰린다라는 거 여러분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 지역들은 개발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내가 사놓은 땅 주변에 무언가가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주변에 새롭게 뚫리는 도로망 앞으로 향후에는 잘 모르겠지만 정확하진 않지만 나중에 철도 계획도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철도 계획까지 만약에 생긴다라고 하면 플러스 시너지 효과가 더욱더 극대화가 될 수가 있다. 그것들이 더욱더 땅에 대한 가치를 높여주게 될 것이고, 그러면 교통에 대한 편의성이 높아지게 되니까 주변 일대가 당연히 기업들이 몰릴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인구가 더욱더 추가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더욱더 높아진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땅값이 올라갈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만들어지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지역에 투자하지 않으면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부안에 관심이 있고 여러분들이 좀 비싸더라도 난 좀 안정적으로 투자 수익을 좀 기대해 보려고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여기 남북 위축도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시고, 그 중에서 도시지역에 있는 땅들 꼭 눈여겨보시고요. 이런 땅 중에서 정말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 나는 하고는 싶은데 도저히 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원앤원TV에 전화를 주신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한테 딱 맞는 물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원앤원TV는요, 여러분들의 재산 증식과 여러분들의 노후가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 원앤원TV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